네, 중량감 있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와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차례인데요. 조금 전 6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출연하지 못했고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회 인사에서 감초 역할을 해주는 김수민 평론가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초는 달감자잖아요. 네네. 좀 씁쓸한데. 씁쓸한, 뭔가 외롭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김수민 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정청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특파원 정청래입니다. 네, 특파원 맞습니다, 오늘. 네. 어디, 저기, 로텐더홀 그쪽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국회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투표 막 하고요. 네. 로텐더홀에 막 나와 있습니다. 로텐더홀. 기자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네. 네. 투표를 막 했다라는 건 상임위원장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6개. 연기명으로 이름 쓰고 나왔습니다. 이름. 그 이름을 쓰고 나오는 겁니까? 네네. 이름이 나와 있고 뭐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름을 쓴다. 네. 정확하게 이름을 써야 되고요. 점을 찍어도 안 되고요. 점을 찍어도 동그라미를 안 된다. 쳐도 안 되고 그럼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이름을 틀려도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투표가?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투표하고 나왔거든요, 방송 때문에. 네, 빨리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네. 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와서 의사 진행 발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인데 사실상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죠. 하지 말아라. 의사 진행을 하지 말아라. 이제 항의를 하고 나가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앞에 네네. 양쪽으로 줄 서서 마이크 확성기로 네. 구호 외치고 네. 피켓 들고 그 사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 앞에 심상정 의원이 투표를 한 걸 보니까 네. 정의당도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도요. 열린민주당도. 열린민주당도 또 무소속 네. 중에 이 통합당과 좀 거리가 있는 무소속 의원도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는군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만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정의당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금 열린민주당 들어왔고요. 열린민주당. 네. 그래서 표는 한 190표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절반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까?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6명을 이름으로 사인펜으로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시간이 좀 투표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개표하는 데도 1시간 정도 걸려서 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시간 꽤 오래 걸리는군요. 네. 네네.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27분 만에 결렬됐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야 간의 11대 7 배분으로 일부 위원장을 이제 선출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오늘은 왜 6명 자리만 선출을 하는 걸까요? 미래통합당이 양보하겠다고 하는 7개 자리를 제외하고 11개 중에서요. 네. 우선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하는데 화급을 다투는 네.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야 되는 네. 그런 상임위 중심으로 6개를 먼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 먼저. 그래서 추려보니까 6개더라. 네. 외통위가 포함된 거는 지금 북한 때문에 포함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21대 초반부터 이렇게 거대 야당의 제일 야당의 그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좀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모양새 좋게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법 위의 관행이 군림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의석수가 바뀌고 그리고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 다수결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오는 태세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국회를 못 열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명령한 절대 다수 의석을 준 만큼 협상을 하되 그것이 안 되면
국회 의사결정 방법,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결국은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미통당만 지금 고림 내지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정당은 다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을 미통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계속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법사위를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발언은? 그분이 얘기하는 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그래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 아니라 네, 야당에서 의회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분이 독재를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과거를 봤을 때. 그렇군요. 그 법사위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눈에 봤을 때 법사위가 뭘 저렇게까지 중요한 거였나?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세요. 이렇게 여당이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죠. 네. 모든 상임에서 절대 과반이죠. 그리고 어쨌든 국회 표결은 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위원회든 인사청문회든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절대 다수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법이 유일하게 이것을 막을 방법. 그러니까 총선 민의가 더불어민주당을 과반 이상의 수를 준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막고 있으면 본회의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사위에서 모든 법을 다 막겠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18개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올라온 것을 네네. 모든 것을 다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21대 국회를 일 못하는 국회로 마비시키겠다. 라는 속셈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21대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법사위를 미통당이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서 뭐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 이런 말을 하면서 여당이나 혹은 뭐 청와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반대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하는 법안이 시급한데 네. 미통당이 반대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국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저희에게 안정의석을 몰아준 것은 일해라. 방해와 회방을 뚫고 저는 그런 것이 총선 민의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 옆에 지금 김수민 평론가 네, 네네. 의원님의 짝꿍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네네네. 네, 질문이 죄송합니다. 못 나갔어요. 네네.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예, 반갑습니다. 김수민인데요. 네네. 2008년 총선 때 결과를 보면 당시 네네.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미래통합당 103석인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 정도 의석인데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나름의 원칙을 세워뒀던 것을 뒤집어 엎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원칙이 바뀐 이유를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싸한 평론이고 주문인데요. 12대 국회까지는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일당이. 그것이 법대로 정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원칙이었습니까?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지는 않았죠. 87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12대 국회까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독재 국회라서 그랬던 거죠. 그런 거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대 이후에요. 이 법사위를 야당한테 준 것이 몇 대 국회인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죠. 17대 국회입니다. 예. 저희가 그때 문광일을 가고 차지하고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원칙을 또 어긴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통당에서 관행을 계속 앞세우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관행이 위입니까? 법이 위입니까? 법에는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나름의 규범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국회는요.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행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국회를 열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 질의응답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네. 논쟁이 돼버려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또 한참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네네. 2주 뒤에 나와서 네 네네네네네. 김수인 평론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2주일 뒤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특파원 잘 들었고요. 네 네네네네. 2주 뒤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20번님이 두 분 다다음 주에 만나서 오늘 못한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전화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마련하는 국회 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래 오늘 출연하는 날인데 국회 본회의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직접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방금 얘기하셨죠. 네. 81석 그때 네. 상황 비교하셨는데 그 당시와 지금 그 민주당이 뭔가 설득 포인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관행이라고 네. 정 의원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네. 관행하고 규범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선거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도 뭐 여당, 제1당이 가져가야 된다거나 상임위원장 독식한다거나 이런 얘기라도 좀 했으면 설득력이 조금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없이 갔던 네.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나중에 소수파가 됐을 때 그때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수당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규범을 없는다는 것은 그만한 또 부담을 민주당도 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담이 이제 책임 정치에서의 부담인지 아니면 비생산적인 부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야 간에 싸울 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네. 어땠어? 그리고 혹시 다음에 상황 바뀌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약간 사실 뭐 이런. 통합당도 이번에 망신을 당한 게 12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이 다 그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네네. 게 뒤늦게 또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들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물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중재를 했고 한 번, 두 번 연기를 해서 결국은 오늘 본회의까지 갔는데요. 여론이 어떻게 좀 흐를 것 같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말하면 또 괴오 다 부르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때문에 네, 자제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네. 이제 통합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독식을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한 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리가 다 독식하라고 표를 준 건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아무래도 배분을 하는 게 독식을 네. 하는 것보다는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에 일반 국민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민주당 하죠. 측에서도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득 논리를 또 만들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게 또 국민 여론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당도 이제 국민 여론은 그래도 독식 반대다라는데 너무 기대해서 가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오늘 가져가기로 한 6개 상임위를 네네. 보니까 통합당한테 양보할 수 있다고 했던 상임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통합당에 양보할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상임위를 남겨놨다. 예결위 등등은 이제 네. 야당에 양보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렇죠. 나름의 타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독식은 이제 전략적 협상의 어떤 압박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뺏겼기 때문에 가져갈 테면 다 가져봐라. 그렇죠. 그런 얘기 예, 나왔잖아요. 지금 통합당의 네. 기세를 보면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도 각오하겠다. 내심 반기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다 가져가면 네. 국정의 모든 책임을 정말 확실하게 여당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통합당이 다급하게 그만 하면서 네. 협상에 들어오는 이런 길로는 당분간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전체를 다 가져가는 일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하다가 네. 예, 민주당이 6개 하고 다음에 또 6개 하고 이러다가 18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올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하다가 보면 네. 다음 주쯤이나 이때에 독식이 결정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2주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여야 간에 이게 약간 또 절차 싸움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게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찬성을 해줄 것도 반대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뭐 야당의 뭐 역할이기도 하고 뭐 그동안 관행상 했던 일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 갈등 상황이. 협치가 접혔다. 뭐 협치 접는다 이런 표현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펼친 적도 없죠. 접을 게 없는 상황인데 네. 글쎄 사실 저는 법사위원장 민주당에서 욕심내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걸 물어보려다가 이제 좀 내로남불 아니냐 네네. 이쪽으로 제가 질문을 정 의원한테 틀어서 했는데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가더라도 민주당은 법여권이 지금 180석 정도의 의석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또 국회법을 바꿔서 법사위의 기능을 이제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밖으로 빼내는 그래서 법사위가 위원장이 통합당이더라도 법안을 잡아두지 못하게 하는 네네. 그런 제도 개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또 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네. 그럼 통합당은 쪽수로 계속 밀릴 텐데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수하는 이유는 또 뭐냐. 네. 이건 다음 주에 유이동 의원한테 좀 유이동 물어봐야 될 것 의원한테.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정청래 의원한테도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미는 법안도 있고 또 여당 자체 내에서 미는 법안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임기 후반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긴 하지만 네. 임기 후반에 갈수록 동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비협조로 나가면은 어쨌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부 정책. 네. 네. 정부 여당으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둬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안들을 좀 윗순위로 정해놓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통합당 사이의 정책적 접점은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늘어날 거다. 예를 들면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 거의 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선거 때 종부세 완화 얘기도 네네. 꺼냈었고 약간 보수화된 행보를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반대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좌클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법안들은 좀 통과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일주 이제 또 이게 일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는 게 바로 여의도 네. 정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저는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나 이제 저하고 이제 코너를 달리하게 된 장진영 변호사 네네. 같은 경우 둘 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설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통합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대안이 때문에 없어서. 예, 네. 그 기세를 몰아서 일단은 정착을 할 것이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당분간 뭐 반기를 들어가지고 내쫓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내년 재보선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 통합당 의원들 상당수는 당선된 게 어디냐. 안도의 한숨을 또 쉬고 있을 것이고 네. 일단 의원이 됐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는 확보된 시간이 더 있다고 여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지켜볼 의원들이 있을 거고 당분간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는 안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봤자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지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심리인가요?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당장 30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통합당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 주신다면요. 이게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도 사실 깜깜한 문제인 게 네. 장외투쟁 카드를 지난 국회에서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너무 많이 썼죠. 그리고 네. 총선 결과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해서 장외로 뛰쳐나갈 명분이 없습니다. 뛰쳐나가는 즉시 민주당 혼자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여론도 다시 양비론으로 가거나 혹은 통합당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네네. 갈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통합당 내심으로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다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근데 본인들 입으로는 당분간 얘기를 못 할 겁니다.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네. 예, 그렇다면 통합당 내심으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뭔가 메신저가 중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 주 국회 관전 네. 포인트 매주 나오실 때마다 질문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관전? 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이 단계에서 민주당 내에서 누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당 좀 달래주자. 그리고 주기로 했었던 6개 상임위 그대로 주고 심지어는 이런 카드도 나올 수 있어요. 11대 7이 아니라 조금 더 주자. 조금 더 주자. 이런 카드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저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그걸 주장할 거냐. 민주당에서. 그 메신저 역할. 네. 근데 민주당 비주류나 온건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의원이 주장하면 또 저기 또 엇박자 낸다 이런 네. 말이나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 뭐 중에서 특사 보냅니까? 네. 첫 번째는 주류 의원일 것. 주류 의원. 누가 봐도. 네. 두 번째는 다선 의원일 것. 초선이 얘기하면은 중진들이 너 보통 지금 하죠. 국회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세 번째는 강경 이미지일 것. 강경 이미지. 예, 강경 이미지인 사람이 오히려 협상을 주장해줘야 모멘텀이 생긴다. 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가 나설 것인가. 뭐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누가 저는 누굽니까, 홍모 지금? 의원님이 생각이 납니다. 홍모 의원. 네. 홍모 의원. 예를 들면 민주당 홍모 의원입니다. 민주당 홍모 의원. 네. 저 무소속 홍모 의원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3878번님. 오늘 정청래 의원과 갑자기 텐션 올라가서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끊었어요. 네. 아쉬워요. 다음 주에 리턴 매치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인 평론가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유이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